20년 전 클론과 오락백분백 방송 당시 이상형인 구준엽을 보고 너무 떨려서 가슴만 쳐다봤다고 말하는 서희원. 그리고 나사 빠진 눈으로 넋놓고 서희원만 쳐다보고 있는 구준엽. 이 둘의 러브스토리는 정말 곱씹어 봐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전 2년간 교제를 했으나 결별했습니다. 서희원은 지난 200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한 후 지난해 파경을 맞았습니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구준엽은 그녀의 파경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연락하면서 20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라인음향 소속 김창완 프로듀서에 의해 발굴된 클론. 근육질에 잘생긴 테크노 가수 구준엽의 모습에 서희원은 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준엽은 방송 관계자가 나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연결시켜줬다며 쫑파티 때 그 친구가 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중국말 좀 배우고 그 친구도 한국말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며 언어의 장벽마저 허물어버린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구준엽은 그녀와 대만에서 데이트를 즐길 때 뿔테 안경과 큰 모자를 쓰고 변장을 하였습니다. 서희원은 몸에 표시한 구자 문신으로 그들의 열렬했던 사랑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순수했던 첫사랑은 회사 사정과 연예계의 관행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90년대 가요계는 김창완과 라인음향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숱한 히트곡들을 만들어낸 작곡가이자 데뷔시키는 가수들 모두를 스타로 만드는 최고의 프로듀서였습니다. 신승훈과 김건모, 박미경과 노이즈 그리고 클론까지 모두 김창완의 손을 거치며 가요톱10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 H.O.T와 잭스키스, S.E.S와 핑클 등 10대 아이돌 그룹들이 가요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트로트에 가까운 음악을 만들어온 김창완은 예전만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고 90년대 후반에는 절대적이었던 그의 영향력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8년 라인음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몰락하게 되는데 이때 유일하게 김창완을 따라 나온 것이 클론이었습니다. 라인음향이 공중분해된 이후 김창완은 클론과 함께 우퍼엔터테인먼트를 창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수선한 회사 사정과 연예인이 연애를 하면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당시 상황으로 인해 구준엽과 서희원의 첫사랑 러브스토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미완성의 사랑으로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구준엽은 서희원과 서희재가 진행하는 오락백분백의 출연 예정이었는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며 서희원이 구준엽의 팬이라서 만난 것 뿐이라고 열애설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중화권에서 최고 인기를 누렸던 구준엽이었기에 팬들의 따가운 시선과 원망은 서희원에게 집중됐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생방송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하든 대중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성숙된 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서희원과 함께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동생 서희재는 열애설 이후 언니가 겪은 괴로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정말 불쌍하다. 구준엽 소속사가 언니가 팬이어서 따라다녔고 인지도를 위해서 만난 것처럼 해명해서 너무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 언니가 이렇게 남자에게 무시를 당한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서희재였기에 둘의 결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시하였는데요. 소속사 반대로 불이 붙던 그들의 사랑이 물거품이 되고 나서 서희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오락백분백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는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별 뒤에 영국에서 촬영된 영상에 서희원이 대머리를 쫓아가는 장면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별을 잊지 못하는 구준엽의 환영이 계속해서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모습을 뒤에서 계속 찍고 있던 서희재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진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 그 시기에 헤어져야 했으니 얼마나 아쉽고 원망스러웠을까요? 모두의 첫사랑이 그렇게 막을 내리던가요? 그러나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반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면서 말이죠.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때의 못다한 사랑을 중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꺼내들고 나타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 자선 행사에 참여했던 서희재에게 기자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서희원 구준엽의 결혼 소식을 듣고 어땠나요? 라고 묻자 결혼 소식을 듣고는 엄청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언니 의삼 전체를 같이 했으니까. 둘이 당시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좋아한다고 하니 판타지 영화 같아요. 현실 같지 않아요. 너무 충동적인 것 같지 않아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원만하게 이혼했고 서로의 행복을 빌며 끝났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나이에 이혼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언니는 그런 행운이 들어왔고 나는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격리호텔에서 해방된 후 구준엽은 격리호텔 출구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계속해서 손을 흔들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이날 구준엽은 서희원의 동생인 방송인 서희재의 개인 매니저와 함께 방역 택시를 타고 타이베이 신이구에 위치한 서희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격리호텔에서 서희원의 집으로의 모든 여정을 생중계한 대만 취재진의 열기가 화면을 통해 느껴집니다.
서희원의 자녀는 외갓집에 보내져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네요. 희원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적셔진다는 구준엽. 20년 만에 처음 만나자마자 그녀의 집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30분간을 울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부둥켜 안고 울었듯이 그때의 울음을 날려버리는 울음이었습니다. 희원이는 아직도 좋은 게 좋으면 막 달려와서 안겨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역시 이 여자야? 저는 이런 감정을 죽을 때까지 표현하다가 가려고요. 희원이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같이 있으면 사랑이 막 묻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저는 매일 표현하면서 우리 희원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줄 겁니다. 희원이가 흰머리가 나든 내가 봤을 땐 더 귀여울 것 같은데 같이 늙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상편지를 전합니다. 희원아, 20년 만에 나를 다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같이 재미있게 건강하게 지내자. 내가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게. 같이 즐거운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희원아, 사랑한다. 구준엽은 1969년 9월 11일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경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재학 중에는 클론으로 학교 축제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이들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이 집결하는 진풍경이 벌어져서 김해공항에서 학교까지 헬리콥터를 이용할 정도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전공으로 배운 산업디자인은 이후 중년이 된 그에게 NFT 작가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줍니다. 가수와 DJ 그리고 미술작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클론의 멀티 아티스트인 구준엽. 어린 시절부터 춤과 미술에 관심이 있던 구준엽은 강원래와 함께 와와라는 팀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이태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내노라 하는 강자들을 물리치고 일대를 장악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열렸던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수만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현진영과 와와팀의 백댄서로 TV에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편 제대 후 라인 음향에서 춤을 담당했던 강원래는 구준엽에게 회사의 재킷 디자인 자리를 추천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클론은 김창완이 기획한 꿍따리 샤바라로 1996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하게 됩니다. 음반이 80만 장 넘게 팔렸으며 그들은 이렇게 여름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클론은 가요톱10에서 쿵따리 샤바라 5주 연속 1위, 초련으로 4주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1998년에 대만 가수 유키가 도시탈출을 리메이크해서 12주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곡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원작자가 클론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만에서는 예상과 달리 빙빙빙이 히트치면서 당시 마이클 잭슨급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클론을 기억하는 대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희재도 얼마 전 형부의 빙빙빙으로 격리해제를 열렬히 환영했었죠. 그들의 활동이 대만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구준엽은 연속으로 대만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중화권을 휩쓸게 되는 원조 한류 스타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자라는 그들의 생각은 꽃미남 일색이던 대만 가요계를 흔들어 놓았고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대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오빠 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에 서희원이 있죠. 그야말로 당시 대만의 구준엽은 일본에서의 배용준보다 더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슈퍼스타였습니다. 택시 타고 목적지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클론 CD를 내밀면서 사인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클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000년 11월 9일 강원래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서 하반신 연구마비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강원래는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클론 활동도 전면 중단되었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듬해 대만에서 준비 중이던 초대형 콘서트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이 잊혀져 갈 즈음 그는 일렉트로 하우스에 홀연히 빠져들어 클럽에서 DJ 활동을 시작하다가 2008년에 DJ 쿠라는 이름으로 데뷔하였습니다. 구준엽이 뒤늦게 예전의 사랑 얘기를 끄집어내어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90년대의 정서 때문이 아닐까요? 저 인간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포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때의 정서 말이죠. 오락백분백 한국여행 촬영 당시에 한국 음식 맛있냐는 질문에 미소 짓는 서희원의 모습은 영원히 구준엽의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난 20년처럼 앞으로의 20년도 그러하겠죠.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